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21학년도 3월 고1 국어 전국연합학력평가 42번부터 45번 고전소설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 적절한 필기 해주세요. 그럼 시작! 친절한 송쌤, 우선 소설에 대해서 잠시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설의 3요소, 즉 출제 요소들을 짚고 두 번째, 소설 읽기의 방법을 짚어보겠습니다. 소설의 3요소는 그쵸? 주제, 구성, 문체입니다. 하지만 소설은 긴 소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시되는 제시문으로서 주제를 알기는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로 제시된다? 맞아요. 보기로 제시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학작품에서는요. 보기가 나온다면 보기를 우선으로 보시고 작품을 보셨으면 합니다. 둘째, 구성. 구성에는 인물, 사건, 배경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출제가 되는 출제 요소 중에 하나죠. 인물은 당연히 인물의 심리랑 태도를 물어봅니다. 사건이라는 건 인물 간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갈등의 원인이라든지 결과를 물어봅니다. 또한 사건 속에서 어떤 구성 방식이 있는지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배경, 가로하고 소재도 있죠. 배경이지만 소재로서 배경과 같이 기능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문체, 즉 서술상의 특징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는 장르적 특징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장르라는 건 갈래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현대소설에서는 시점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물에서 성격 제시 방법이라든지 또 고전소설에서 여기 이번에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말하기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소설을 어떻게 읽을까요? 1번, 앞부분 중략 줄거리의 중요성. 이거는 작가가 쓴 게 아니다고 했죠? 누가 쓴다고? 출제자가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출제자의 힌트라고 생각하면서 이 부분도 꼼꼼히 읽으시면서 여기 누가 주인공이지? 누구랑 싸우지? 하는 여러 가지를 예측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어찌 보면 모든 소설은 줄거리 파악이 주된 활동입니다. 그런데 이 줄거리 파악은 인물을 중심으로 하세요. 그래서 선생님은요. 인물들을 동그라미를 막 치면서 할 거예요. 그러다가 주인공이랑 좀 대립하는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세모를 치면서 그들의 갈등도 바라볼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너무 소설은 길어요 하는 친구들은요. 자르면서 읽으면 좋아요. 어떻게 자르냐면요. 시간, 공간이 바뀌면 자르면 좋아요. 새로운 사람이 나오면요. 자르면 좋아요. 소재가 달라지면 자르면 되죠. 마지막으로 분위기가 달라져도 자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천천히 선생님이랑 소설 한번 같이 읽어보아요. 모든 문학작품은 맞아요. 제목부터 보는 게 중요해요. 우리 글의 제목은 토공전이에요. 이게 뭐지? 할 수도 있어요. 토공전, 토끼에 관한 거죠. 토끼? 그럼 우리 옛날에 토끼 기억나는 게 뭐 있어요? 판소리, 수군가, 판소리 소설인 토끼전. 이거랑 뭔가 관련 있는 게 아닐까? 예상하시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 뭐가 나오면 주목해라? 보기가 나오면 주목해라. 아니나 다를까 40분의 보기가 있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 보기 먼저 보고 갈게요. 자, 윗글은 도끼전을 고쳐 쓴 한문소설로서
재판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송사설화의 모티프가 나타난다. 얘들아, 송사라는 건 재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야기는 재판을 하는 소설이구나. 이런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누구랑 재판을 할지 한번 가볼까요? 용왕과 토끼는 옥황상제가 주관하는 재판상에 놓이게 되고, 이 상황에서 지위의 우열보다는 진술의 우위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 네, 재판할 거네요. 그리고 여기서는 지위보다는 진술. 그리고 이 판결의 내용은 지위의 높고 낮음보다는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작가의식을 드러낸다. 그러면 또 보세요. 지위보다는 생명. 그러면 얘들아, 이 소설은 재판하는 소설이야. 어려운 말로 송사소설이야. 근데 여기서 누구랑 싸워? 예, 용왕과 토끼가 싸우네. 근데 느낌상 보니까 지위보다는 진술, 지위보다는 생명의 가치. 그러면 누가 이길 것 같아? 그쵸, 토끼가 이길 것 같아요. 그리고 작가의식 주제 나왔어요. 이 글의 주제는 뭐야?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소설이구나. 네, 이 소설은요, 이렇게 수군과 토끼전을 각색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주제가 이 앞선 작품하고는 좀 다르지만, 네, 생명의 가치, 예, 중요한 가치를 다룬 소설이구나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이제 본문 읽어볼게요. 자, 읽어볼게요. 각설 이렇게 시작하네요. 자, 이런 부분은요, 예,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중간중간에 인물 나오면 동그라미 치고 감정 나오면 물결 치면서 가볼게요. 토끼는 만수산에 들어가 바위 구멍에 숨어 사니 신세가 태평하고 만사가 무심하여 혹은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 혹은 벽에 기대어 눕기도 하는 등 용왕의 말이 귀에 들리는 듯하고 윤국의 경치가 눈앞에 삼삼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 채 마음에 생각하기를. 네, 토끼가 있네요. 토끼가 되게 태평스럽고요. 되게 기쁨이 있어. 그럼 얘 도대체 왜 기뻐하지? 이걸 생각해 보면서 읽어볼게요. 내 만수산 일개 토끼로서 간사한 놈의 꼬임으로 거의 죽을 뻔했지. 그러다 두세치밖에 안 되는 혀로 만승을 유혹하여 용국을 두루 구경하고 다시 만수산으로 돌아왔으니 네, 비록 소장의 구변이나 양평의 지혜라도 이보다 낫지 못할 거야. 그럼 왜 기쁜지 알겠니? 네, 죽을 뻔하다가 뭐 했어? 살아났고 그리고 용궁도 예, 구경했기 때문에 예, 그런 거 좀 생각해 보면 좋고요. 여기 뭐 어려운 말 있어요. 물론 각주가 있는데 선생님이 이런 것들은요 별로 안 봐요. 고전술에서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거든. 왜냐면 이거는 중국의 뭐야? 고사야. 그리고 이런 중국 고사로는요 고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왜 이 중국 고사를 인용했는지 의도를 알면 돼요. 왜 인용했을 것 같아? 네, 얘네들처럼 토끼도 네 지혜가 좋았고요. 얘네들처럼 네 나 토끼도 말솜씨가 좋았어. 요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중국 고사를 인용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 가볼게요. 이후에 다시는 동해가를 밟지도 말고 맹세코 용궁 사람들하고도 말하지도 않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기까지 얘기를 끊을게요. 왜냐하면 다음에 얘기가 달라지거든. 그럼 여기까지는 토끼가요. 자기의 삶에 대해서 뭐하고 있어? 기뻐하고 있고 예, 만족하고 있어. 왜? 근데 왜? 여기죠. 요거. 예, 자기 용궁 잘 갔다 왔거든. 그 다음 가볼게요. 이때 후련히 얘들아 뭔가 바뀌는 거야. 이런 부분도요. 가볼게요. 한때 검은 구름이 남쪽으로부터 오더니 조금 있다가 광풍, 소나기, 우레소리, 번갯불 네 뭔가 상황이 변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토끼는 크게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는 필시 용왕이 좋아야
네, 토끼가 생각한 거예요. 놀라면서. 누구가 지금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거야? 네, 용왕이라고 예, 용왕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진짜 용왕일까? 가볼게요. 막 피하여 숨을 할째 내공이 바위 구멍으로 쳐들어오더니 토끼를 잡아가는데 엄청 빨리 남천문이라 저승문이야. 그리고 엄청 빨리 천상의 백옥경까지 끌고 갔어요. 네, 그리고 토끼가 영문을 몰라 섬돌 아래 길고 있을 때 문지기가 들어와. 자, 여기 잠깐 끊어볼까요? 여기는 지금 토끼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예, 뭔가 잡혀갔죠. 그런데 맨 처음에 잡혀갔을 때는요. 누구를 의심했어? 예, 용왕을 의심했어. 근데 막상 잡혀온 곳이 어디야? 천상의 백옥경은요. 누가 사는 곳이냐면 옥황상제가 사는 곳이에요. 여기 올라왔어. 그러고 나서는 예, 뭐였냐면 영문을 몰랐어. 즉 내가 여기 왜 왔지? 이유를 모르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러고 있을 때 인물이 나옵니다. 동해 용왕 광현이 명을 받아 문 밖에 있습니다. 예, 용왕 왔죠. 토끼 입장으로 보면 얘는요. 반대 인물이니까 세모칠게요. 토끼가 이 말을 듣고 뭐 했어 또? 크게 놀랐어. 그리고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이는 반드시 용왕이 상제에게 구하여 나를 죽이라는구나. 얘 놀란 이유는 자기 죽일까봐 놀란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나 이제 죽음을 면할 수 없을 거야. 이런 생각하죠. 그리고 머리를 구부리고 턱을 고인 채 말없이 정신 나간 듯하니 조금 있다가 성관이 불러요. 그리고 이런 표현을 하네. 상제의 명이니 용왕과 토끼를 뭐해라? 단결해라. 얘들아 이게 중요해. 단결. 이 소설이 맨 처음 시작할 때 무슨 소설? 재판하는 송사소설이라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이런 거 반드시 좀 알아두세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용왕은 전하에 꿇어앉고 또한 토끼를 바라보면서 몹시 용왕은 뭐해? 한스러워요. 네, 왜 한스러워하겠니? 자기 못 잡아먹었잖아. 이런 감정도 참 봐주세요. 한상관이 지필묵을 두 사람 앞에 놓고요. 상제명이니 각자 느낀 바를 진술하고 처분을 기다려라. 네, 처분을 기다려라. 진술해라. 이것도 무슨 소설? 송사소설이라는 걸 보여주네요. 그리고 이제 용왕이 붓을 잡고 진술해요. 근데 여기에서 끊을게요. 왜냐면 여기까지는 네, 토끼가요. 이제 알았어. 누구한테 왔어? 옥황상제한테 왔어. 근데 토끼만 온 게 아니야. 누구도 왔어? 용왕도 왔어.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뭐 하는 상황이 된 거야? 예, 재판하는 상황이 되었구나. 그래서 이 소설 무슨 소설? 송사소설이구나. 요걸 알아두시면 돼요. 선생님 이렇게 1문단, 이렇게 2문단, 이렇게 3문단 정리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당연히 4문단부터는 그치, 재판 과정이 나올 거예요. 네, 이 소설은 네, 송사소설이라고 했어, 선생님이. 그러니까 재판을 할 거야. 재판하기 위해서는 예, 재판받는 사람들이 뭐 하겠니? 진술을 하겠지. 즉 말을 할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잘 봐요. 여기 A, 여기 B 이렇게 나란히 놓은 이유는요. 둘이 말해. 그럼 둘의 말하기 방식이 같을까 다를까? 다르겠지. 그래서 이런 고전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런 말하기 방식의 공통점, 차이점을 묻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꼼꼼히 읽으면서 얘네들을 비교해 보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첫 번째. 앞에 누가 먼저 얘기한다고 그랬어? 요거는 용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가볼게요. 엎드려 생각한데 소신은 모든 관리의 장으로서 직책이 사회의 우두머리가 되어 구름과 안개를 일으키고 비를 내립니다. 그리고 삼가의 신을 받들어 아래로는 수많은 백성을 훈육하고 감히 어리석은
정성을 다하여 위로는 임금님의 은혜를 보답했습니다. 네, 지금 용왕은요,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업무를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보면요, 이 업무는요, 비도 내리고요, 백성도 잘했어요. 나 열심히 살았어요. 예, 성실했어요. 이런 얘기도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 가볼게. 하운데 병이 깊어 몸이 위태롭게 되었는데 그게 마치 바늘방석에 앉은 듯하고, 얘들아 뭐만 듯하고, 뭐야? 지규야 지규. 그래서 지금 자기의 상황, 힘든 상황, 어떤 위기 상황에서 바늘이라는 비유직유법을 쓰고 있죠. 100가지 약이 효험이 없어 목숨이 조석에 달려 있습니다. 나 목숨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목숨 구하려고 삼신산에 가려고 하니까 멀었어. 그리고 편작은요, 유명한 의사예요. 이 사람이 이미 죽었어. 그런데 우리 도구사께서 뭐를 잡아오면 된다고 했어? 토끼. 그런데 이 토끼 잡았는데 어떻게 됐어? 예, 놓쳐버렸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럼 얘들아, 여기까지는 뭐냐면 자기의 지금까지 있었던 과거 일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과거 일에서 자기 되게 위기 상황이 돼서 비유하고 있죠. 보이니? 그럼 또 가볼게요. 오늘 이렇게 다시 배우니 굶은 자가 밥을 얻은 듯하고 온갖 병이 다 나아 고목에 꽃이 핀 듯합니다. 자, 그럼 또 가볼게요. 굶은 자는 당연히 누구겠어? 용왕. 그리고 밥. 좀 표현 이상하다. 토끼라고 지금 자기의 상황을 또 뭐하고 있어? 비유하고 있죠. 그리고 온갖 병이 다 나아 고목에 꽃이 핀 듯합니다. 느낌상 지금 자기가 꽃이 다시 핀대. 병이 뭐가 할 거야? 나을 것을 기대하죠. 그럼 이런 말을 통해서 지금 자기 상황에 대해서 불리해질 것 같아? 유리해질 것 같아? 유리해질 것을 기대하고 있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작은 것을 가지고 큰 것을 바꾼 인자함을 본받아 소신의 병으로 죽게 된 목숨을 구해주소서. 엎드려 임금님께 배우니 가엾고 불쌍히 여겨주소서. 뭐하고 있니? 자기 얘기를 호소하고 있죠. 근데 호소할 때 또 작은 것, 토끼죠. 큰 것, 자기 용왕이죠. 그러면서 나를 지지해 주세요. 라고 용왕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얘들아, 말하는 방식에 잠깐 다시 보면요. 자기 과거의 내력을 얘기했고요. 그리고요. 어떤 위기 상황에 대해서 비유했고요. 그리고요. 또 뭐 했어? 상황에 대해서 자기는 유리해야 될 것 같아? 불리할 것 같아? 유리하다고 기대하면서요. 자기의 얘기를 호소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누구? 우리 토끼가 볼게요. 토끼 얘기. 엎드려 생각하건대 소신은 만수산에서 나고 만수산에서 자라 오로지 생명을 산중에서 다했을 뿐 세상에 출세함은 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양산에서 고사리 캐먹다 죽은 베개의 높은 절개를 본받고 동고의 시를 읊은 도자매 기풍을 따랐어요. 그리고 아침에는 구름 낀 산에 올라 고라니 사슴들과 놀고 밤에는 월궁상하에서 약방을 찧었어요. 이거 뭔지 알지? 토끼 이게 다리에서 방아쳤죠. 그러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자, 그럼 얘들아, 여기까지도요. 토끼가요. 자기의 과거의 내력에 대해서 얘기하네요. 나도요. 나름 어떻게 살았어요? 착하게 살았어요.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뭐 자잘하게 얘기하자면 얘들아, 이렇게 베개라든지 또 도자미라든지 이런 것도 옛날 사람이거든. 그래서 과거 중국의 고사를 인용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찌하여 얘 용왕한테 뭐 했어? 잡혔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절인 생선의 줄에 꿰인 듯 했어요. 그럼 얘들아, 여기서도 위기에 대해서 뭐 하고 있니? 꿰인 듯 비유, 특히 직유 하고 있죠. 뭔가 지금 비슷하게 넘어가는 거 보이니? 그리고 전상에서 호령하니 뜨거운 불바람이 부는 듯합니다. 이런 것도 얘들아 위기상에서 비유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는 것을 좋아하고 죽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에 어찌 대소가 있겠습니까? 즉 모든 거 다 지위에 따라 이런 대소는 없어. 모든 생명은 똑같아. 생명을 살고 싶어해. 그런 얘기예요. 목숨을 살려 몸을 보존함에 귀천이 있을 수 없고 더불어 죄 없이 죽게 되면 속여서라도 살아난 것 같지 않으나 오늘 뜻밖의 용왕의 비위를 거슬렸으니 또 어찌 삶을 구하겠으며 다시 위태로운 땅을 받아 스스로 화를 받을 것을 알겠습니다. 그럼 얘들아, 살고는 싶어. 그런데 상황에서 유리함을 느끼니 불리함을 느끼니 상황에 대해서 불리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렇지만 말을 이제 마치고자 하니 비올 건데 살려주세요. 네, 그런 상황이지만 나 살려주세요 하고 뭐고 있어? 호소하고 있죠. 그럼 이것도 똑같은 것 같은데 구조가 뭐하고 있니? 자기의 과거 내려. 나 만수산에서 그리고 달에서 이렇게 열심히 방학 친구 살았어요. 이런 얘기. 그렇지만 나한테도 위기가 닥쳤어요. 그 모습이 마치 절인 생선 같아요. 어떤 비유. 그리고 얘도요, 자기의 상황을 인식했어.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불리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 와중에서 계속 호소하고 있죠. 오, 보여? 되게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르지? 이런 말하기 방식 꼭 기억해 보세요. 다음 읽기 전에 선생님 앞에 정리 안 해서 잠깐 정리할게요. 앞에 게요. 둘이 말하는 부분이요. 사문단이고요. 사문단은 누구랑 누가 말했어? 용왕이랑 그치. 토끼가 뭘 했어? 진수랑 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했던 건 뭐야? 그 진술에 있어서 말하기에 있어서 둘이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었죠. 그래서 비교가 중요해요. 자, 이제 5문단 가볼게요. 자, 진술했으면 판결 나올 거야. 옥황이요? 다 읽었어요. 그리고 여러 신하하고 의논했어요. 그랬을 때 첫 번째 신하 일강로가요. 이제 말해요. 그럼 이거는 일강로가 뭐라고 말하는지 보면 돼요. 두 사람이 진술한 말로 그 옳고 그름이 불보듯 환하게 됐습니다. 즉 명확하게 됐어요. 이제 나 명확. 나 이제 결정할 수 있어요. 빼앗께서는 병든 자를 위하여 어찌 죄 없는 자를 죽이겠다면 그 원망을 어찌하겠습니까? 즉 병든 자 누구야? 용왕. 죄 없는 자 누구야? 토끼. 그러면 병든 자 위해서 토끼 죽이면 원망 어찌할 거야? 원망할 거지. 그럼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 라고 서리로서 누구를 지지하는 게 보여? 토끼 지지하는 거 보이죠? 그 다음 또 이 부분 잘 보세요.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 공정한 처결하소서. 자, 강자 누구야? 용왕. 토끼 누구야? 토끼가 아니야. 약자 누구야? 토끼. 그런데 강자는 눌러. 토끼를 도와. 그러면 누구 편? 토끼 편. 그래서 이 문장을 통해서 확실히 일강로는 토끼를 뭐하고 있다? 지지하구나.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최종 판결 가볼게요. 옥황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해요? 옳다 하고 판결해요. 그럼 옳다. 이미 누구 편? 토끼 편. 자,
자, 그럼 가볼게요. 대체로 천지는 만물이 머물다 가는 여관과 같고 세월은 뱅대에 걸쳐 지나는 손님과 같다. 낳으면 늙고 늙으면 죽는 것이 인간의 일상이요. 사물에 항상 되는 일인즉 진실로 이에 초연하여 혼자 존재함을 듣지 못했고 날개가 돋아 신선이 된담을 듣지 못했노라. 되게 어려운 말이지. 그냥 잠깐 얘기하면 첫 번째 문장 보면요. 만물은 그냥 여관 같은 거고요. 세월은 손님 같아. 인생은 그냥 흘러가는 거야. 그럼 인생 막 붙잡을 필요 없어. 즉 인생은 되게 무상한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 낳으면 늙고 늙으면 죽는 것이 인간의 일상. 이런 인생 무상이도 있지만 인생이라는 건 이렇게 흘러가는 뭐가 있다? 순리라는 것도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동해 용왕 광연이 병이 들었어. 근데 병이 들었다고 토끼가 죄가 없다고 죽인다면 이거는 마땅히 살자가 죽는 거야. 즉 순리는 그냥 늙으면 죽고 아프면 죽는 건데 너 병 들었다고 살린다면 이거 지금 순리에 맞는 거야? 순리에 안 맞는 거야? 순리에 안 맞는 거야. 자, 그래서 광연이 비록 살아날 약이 있다 하나 토끼인들 어찌 죽음을 싫어하는 마음이 없겠는가? 즉 광연이 너 지위 높은 거 맞아. 하지만 토끼도 생명체야. 그럼 당연히 생명이 소중해. 라고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생명의 소중함을 드러내고 있죠. 네. 그리고 광연을 용궁으로 보내고 토끼는 세상을 놓아주며 그 천명을 즐겁게 함이 하늘의 순응함이다. 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옥황의 판결도 있어요. 어떻게 판결하고 있어? 옥황도 그치, 토끼 편을 지지하고 있죠. 그리고 지지의 이유는 뭐에 따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생명의 순리에 따르고 모든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에 이러면서 지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내공을 시켜 토끼를 만수산에 데려다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네. 오문단은요. 판결이에요. 판결 사항으로는요. 모두 다 토끼를 지지해줬죠. 지지의 이유는요. 보면요. 순리 때문에 인간은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순리 때문에 모든 동생물 다 살았다가 죽는 거 그런 순리 때문에 그리고 모든 생물은 다 생명체가 있고 다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용왕이 적호농이라는 애한테 말해요. 적호농은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잉어예요. 물고기예요. 신하예요, 신하. 자, 느낌이 용왕이 죄 없이 죽는다 해서 토끼를 내보내주는 거야. 그럼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그러니까 너 뭐해? 토끼 죽여. 그리고 이거 비밀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요, 적호농이 대왕의 입에서 나와 소신이 들어오는 말이니 어찌하는 이가 있겠습니까? 네, 아무도 몰라요. 제가 알아서 죽여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말을 마치자 우레소리가 나고요. 광풍이 또 이러면서요. 뇌공이 토끼를 앞량해서 쏜살같이 확 날아가요. 네, 토끼는 집에 간 거죠. 그랬더니 적고능이 감히 손도 못 대고 넋이 나가죠. 그러니까 또 우리 용왕이 크게 단식하죠. 그러면서 하늘이 망해놓은 환희 다시 말할 게 없구나 하고 적고능과 더불어 손잡고 통곡하면서 용궁으로 돌아가요. 네, 용문단은요. 토끼가 살아서 돌아가고요. 그리고 토끼만 돌아간 게 아니라 용왕이랑 적공공이 토끼를 죽이려고 모의를 했어. 근데 그 모의가
실패하고요. 그래서 다시 얘네들도 돌아가는 걸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을게요.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얘들아, 줄거리 문제는 언제나 나와요. 자, 그럼 1번. 만수산에서 우리 토끼는요, 갑작스런 날씨 변화로 옥황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두려워했니? 아니지. 토끼는요, 이런 모습에 누구를 의심했어? 용왕을 의심했어. 그리고요, 막상 딱 가보니까 누구가 이랬지? 영문을 몰라 했어. 즉 이유를 몰라 했어. 그럼 옥황 때문이라고 말하면 안 돼. 오, 답 나왔네. 몇 번? 1번. 네, 그래도 한번 볼까요? 토끼는 백옥경에서 용왕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유를 알지 못했어. 예, 선생님 영문 몰랐다고 얘기했죠. 그리고요, 만수산에서의 토끼는요, 얘들아 위치 잘 봐야 돼. 선생님 잘 보면 이렇게 장소도 밑줄을 그면서 갔을 거야. 자기의 뛰어난 말솜씨에 대해서 자부심? 맞아. 뭐?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 고사를 통해서 자부심을 드러내요. 그리고요, 우리 토끼는요, 만수산에 왔을 때 만족감, 기뻤다 이런 거 느끼죠. 그리고 만수산에서 지내던 토끼는 용궁의 기억을 떠오르죠. 거기서 기뻤다 이렇게 느끼죠. 맞죠? 얘들아, 이런 거는 내용은 좀 꼼꼼히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답은 네, 1번. 네, 43번. 선생님 수능형 문제를 했어요. 말하기 방식 비교. 이거는 좀 꼼꼼히도 봤고요. 여러분도 잘 문제 풀어보세요. 자, A와 B 모두 자신의 내력을 요약해서 진술한다. 맞니? 네. 용왕은 네, 과거에 이런 일 했어요. 토끼도 나 과거에 여기서 이렇게 애들하고 지냈어요. 있죠. 2번. A와 B 모두 비유적 표현을 사용해서 자기의 고난에 대한 거. 맞니? 맞아. 여기 뭐 용왕은요, 뭐 바늘방석에 앉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토끼는요, 나 절인 생선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 직유법을 썼죠. 3번. A는 제안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했다. 얘들아, 용왕이 뭔가 제안을 하고 그게 내가 잘못했어요. 나 이런 말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어. 그 다음에 B. 제안에 대한 확신? 토끼도 뭐 내가 제안했어? 내가 이걸 제안합니다. 나 이거 확실하게 느낍니다. 없지? 답은 몇 번? 3번. 자, 4번. A에서 자기의 유리한 결과. 고목에 꽃이 필 것 같대, 얘들아. 유리한 거 맞죠? 근데 B에서는 불리한 결과. 죽을 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한 거 맞죠? 네, 죽음을 예상하는 거. 자, 그 다음에 5번. A, B 모두 자신의 요구를 제시하면서 마무리한다. 이거 맞죠? 예. 토끼 주세요. 살려주세요. 예. A선 토끼 주세요. B선 살려주세요. 맞죠? 그럼 답은 몇 번? 네, 3번. 하지만 선생님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했던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44번. 선생님 이거 설명 다 했어요. 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건 재판인 송사설화 모티프, 당연히 재판, 지보다는 진술이 더 의였고, 그리고 지보다는 생명이 위였다. 그리고 생명 가치가 이 글의 주제다. 이런 것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 주제가 드러난 문장도 봐드렸어요. 자, 한번 가볼게요. 1번. 상제의 명인이 용왕과 토끼를 판결하라. 판결. 송사설화의 모티프. 맞아? 네, 맞네요. 여기서 이게 연결되죠? 자, 그리고 모두 다 꿇어 앉았어요. 토끼도 꿇어 앉고요. 용왕도 꿇어 앉았어요. 그래서 대등한 처지? 맞아요. 자, 3번.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주세요. 강자, 용왕 누르고요. 약자, 토끼 도와주세요. 이 말을 통해서 확실히 토끼를 지지한다. 네, 어때? 맞지요? 그 다음에
낳으면 늙고 늙으면 죽는 것이 인간의 일상적인 일, 즉 이게 다른 말로 이게 인간의 순리, 인간의 이치 이런 걸 통해서 용왕의 판결을 망설여? 문희야, 순리에 따르려면 당연히 용왕은 죽을 목숨이었으니까 죽어야 되는 거고 토끼는 왜 사는 애를 죽여? 이걸 통해서 토끼를 지지하는 근거예요. 예, 그러면 답은 4번. 자, 그래도 5번 가볼게요. 토끼인들 어찌 죽음을 싫어하는 마음이 없겠는가? 예, 토끼라고 죽고 싶은 마음 없어. 모든 생명은 소중해. 라는 주제의식. 오, 이게 주제의식 있었죠. 답은 몇 번? 4번. 네. 이제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자, 마지막 문제. C. 예, 서사적 기능. C. 내용. 기억나시죠? 그냥 서사적 기능이라고 보다 그냥 내용 너 잘 파악했니? 이 문제예요. 적공공의 말을 통해 앞서 일어난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 야, 적공공이 막 사건을 평가하니? 그런 거 아니지. 적공공은요, 잉어로서 용왕의 말을 듣고 이제 얘 토끼 죽이려고 하고 있어. 앞서 일어난 사건 평가하지 않아요. 자, 용왕의 시도가 실패했음을 보여주어 주제의식을 강조한다. 예, 용왕은 실패했어. 즉, 토끼는 네, 살았죠. 살았다 이렇게 쓸게. 그래서 주제의식은 뭐야? 모든 생명은 그래 소중하다 라는 주제의식 맞죠. 답은 2번. 그래도 가보자. 용왕의 탄식을 통해 용왕과 옥황 간의 새로운 갈등. 그래서 용왕이 막 옥황이랑 싸우니? 아유, 뭔 얘기야. 그냥 터덜터덜 집에 가요. 네. 4번. 뇌공으로 인해서 공간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공간적 배경이 사실성. 얘들아, 공간이 전환되는 건 맞아. 솔직히 뇌공을 인물이에요, 인물. 얘를 통해서 토끼가 만수산에서 거기 어디야? 여기다 써볼게. 만수산에서 어디? 옥황상제가 사는 백옥경으로 이동하거든? 근데 그 과정이 얘들아 옥황상제라는 존재라든지 혹은 뭐 저승의 문이라든지 백옥경이라는 게 되게 사실적이니? 아니다 얘들아. 그리고 차라리 이건 사실성보다는 되게 비현실적이지. 그래서 선생님 비현실성을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랬어? 전기적이에요. 차라리. 이거 완전 틀렸죠. 5번. 용왕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적공공이? 열심히 제가 하겠습니다. 흥미유발 따위 없죠? 답은 몇 번? 2번. 하지만 선생님이 꼼꼼히 다른 부분 설명한 것도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토공전까지 마무리할게요. 수고 많았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